이어서 교재 95쪽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별표 이게 칠 수 있는 만큼 치는 단원이야. 내지는 말할 것도 없고 수능에서도 전 수학 영역의 전 단원을 통틀어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이에요. 거의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3번에 2번 아니 그 이상이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등기부수 활용이. 그것도 중요한 거야. 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해서 당연히 힘들어 도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요 유형을 마스터해두면 4점은 먹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래. 내용 간단해. 자, 첫 번째 등기부수 활용에서 2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형 활용과 두 번째 순환소수에서 활용이야. 순환소수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 수능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최근에 나온 적도 당연히 없고요. 내신에서도 잘 안 다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두긴 해둔다. 자, 우리 순환수도 왜 갑자기 등기급수냐 이거야. 그래서 뭐야? 0.22222 빵빵빵빵 얘를 어떻게 쓴다면 소리가 0.2 쓰고 2가 계속 반복되니까 위에 점 찍는 거지 이게 순환수수. 점 찍는 걸 순환마디라고 배웠잖아. 언제 배웠니? 중2 때 배웠나? 중학교 나왔지? 중학교 안 나온 친구들 많더라고 맨날 물어보면.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더하기 0.0002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겠지. 다 합치면 0.22222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라? 여기가 무슨 말이야? 얼마 곱해졌냐? 0.1이 곱해졌지? 여기도 얼마 곱해졌냐? 0.1이 곱해졌지? 계속 0.1이 곱해지고 있잖아. 자, 일자에서 계속 곱해지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를 무한히 합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 본질 등비급수래. 그지? 순환소수의 본질은 뭐야? 등비급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순환소수를 등비급수의 합을 위해서 나타내볼게. 자, 공비가 얼마고요? 0.1. 1 마이너스 0.1 10분의 1분의 첫 장 10분의 2지? 그럼 얼마 되니? 10분의 9분의 10분의 2가 얼마 되니? 9분의 2. 따라서 0.2는 분수 나타내면 9분의 2가 된다. 그치? 하나 더 보자. 0.123. 자, 이거 플러스 못하니? 0.123 순환마디는 2323이지? 자, 다음 그럼 줄여볼게. 0.1은 따로 놓고요. 그지? 그 다음에 순환마디가 2개씩이니까 0.023 0.00023 이렇게 나가는 거지. 2323에 반복되니까 2개씩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끊어본 거야. 자, 그러면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얘는 어차피 따라오니까 나중에 더하고요. 여기만 계속 반복되잖아. 그 다음에 얼마야? 0.000023 이렇게 나오지. 계속 얼마씩 곱해지니? 0.1이 아니라 공이 2개씩 더 붙으니까 0.01이 곱해지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 뒷부분만 보시면 뭐야? 여기 있을 때까지는 등비급수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0.1은 따로 놓고 여기는 등비급수니까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가 100분의 1이야. 첫 장 1000분의 24 0.1 10분의 1 더하기 얼마니? 100분의 99분의 1000분의 23 얼마야? 10분의 1 더하기 990분의 23 990분의 99 곱하니까 99 더하기 24 990분의 23 생각이 안 나네. 122 이렇게 나오겠지. 약분하면 2를 약분하면 262
2는 2. 2는 4, 2, 4, 8, 2, 9, 18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순환소수 주어지면 등비급수로 바꿀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치? 일단 순환마디가 아닌 부분은 따로 놓으니까 마지막에 더해주시면 되고, 자, 순환마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등비수열의 합, 즉 등비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순환마디 단위로 끌어서 표시하시면. 그럼 그 등비급수의 합은 얼마든지 수렴하는 합을 계산할 수 있고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됐지?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안 하도 우리는 중학교 때 쉽게 배우는 방법을 배웠잖아.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생각해보자. 0.2대 어떻게 바꿨니? 바꾸는 방법? 자,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순환마디만큼 9를 쓰고 순환마디 아닌 것만큼 0을 붙인다 그랬지? 순환마디 한 개 있으니까 9 한 개, 순환마디 아닌 거 없으니까 안 써도 0은.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에서 순환마디 아닌 부분을 뺀다고 했어. 그럼 전체 얼마야? 2지. 순환마디 아닌 거 없으니까 9분의 2 바로 나온 거잖아. 됐죠? 자, 얘는 자,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쓰고 아닌 것만큼 0을 쓴다고 그랬어. 순환마디가 2개 있으니까 9 2개. 아닌 것만큼 0을 붙인다.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 1, 2, 3에서 순환마디 아닌 거 뺀다. 나오냐 안 나오니까 그렇지. 나오지. 이런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쪼개가지고 급수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가 쓰겠어. 그치? 누가 이렇게 풀겠어? 그냥 이렇게 방법, 중학교 때 방법으로 풀겠지. 그치? 1.234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바꾸니? 자, 분모는 소점 아래만 보는 거야. 소점 아래에 있는 거 순환마디 2개, 아닌 거 1개.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 다 보는 거야. 전체 1, 2, 3, 4에서 순환마디 아닌 거 1, 2 끝인다는 얘기. 기억나 이제? 된 거? 그치? 당연히 혹시나 문제 나오면 급수로 풀 필요 없이 그냥 이 방법 써세요. 알겠어? 근데 급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해주세요. 한 번만. 그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경우 생기니까. 알겠니? 순환마디, 즉 순환소수의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만 해도 제대로 직접 구해보시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형의 활용이야. 즉 어떤 일정 규칙에 따라서 점점 크기가 변하는 그런 도형들이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 도형의 길이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 합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자, 백날 설명해봐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하자. 자, 필수예제 6번부터 보세요. 필수예제 6번부터. 자, 순환수와 관련된 내용 있다. 자, 너를 분수로 나타내세요. 얼마 분해? 9909분에 532 빼기 5 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혹시 서술형에서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급수를 인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0.5 띄고 0.032 더하기 0.00032 이렇게 하면 등비급수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 합을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거꾸로 99분의 11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생각해봐요. 99분의 11을 순환소수로 거꾸로 나타내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모르겠으면 나눗셈 하면 되는 거야. 12 나누기 99 열심히 해보면 어느 순간 그 몫이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요. 그럼 순환소수가 완성되는 건데 귀찮잖아.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조금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 자, 분모가 9구지 무슨 말이야? 소수 아래에 몇 개 있고요. 2개 숫자가 있고 둘 다 뭐가 되니? 순환마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9구 이렇게 썼지. 그 다음에 분자는 12야. 이렇게 되는 얘기네. 그치? 굳이 나눗셈 안 나눠도 나눌 수 있겠다. 자, 그놈의 소수 아래 n자리 숫자는 an이라며. 그러면 이놈은 0.121212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an이라는 수열은 첫 장이 얼마야? 소점 첫째 자리 숫자니까 1.
1장은 2, 셋장은 1, 넷장은 2. A라는 수열은 1, 2, 1, 2가 반복되는 그런 수열입니다. 맞죠? 그때 너를 구하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 n승분의 an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된 거 일반항 만들 수 있나 없나? 없지. 굳이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1, 2, 1, 2를 일반항 만들기가 힘들다. 그럼 시그마 어떡하지? 어떡하라고? 좀 전에 무슨 어떡하라고? 시그마잖아. 일반항 만들기 힘들잖아. 그럼 계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어떡하라고? 그렇지 나야 해보라고요. 1집으로 하면 어떻게 돼? 2의 1승분의 A1 1 2집으로 하면 2의 제곱분의 A2 2 3집으로 하면 2의 3승분의 A3 다시 1 4집으로 하면 2의 4승분의 A4 2 5집으로 하면 2의 5승분의 1 2의 6승분의 2 그런 거야 그냥. 자 나열하니까 보여? 어떻게 되겠어? 아니 대가리 분자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주시면 되겠네 그치? 아 그러면 얘를 내가 대가리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볼게. 이렇게 하나 묶고 대가리 똑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할 필요 없이 부분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앞쪽 거는 뭐야?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4분의 1씩 곱해지고 있지? 그지? 공비가 4분의 1이 등기곱수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 되는 거고요. 뒤쪽 거는 얼마씩 곱해지고 있니? 이 계산하면 얼마야? 약분하면 2분의 1 약분하면 2의 3승분의 1 약분하면 2의 5승분의 1 그 앞에 거랑 똑같네? 똑같으니까 사실은 똑같으면 이게 이렇게 이제 나열해보면 다 하고 보여. 나열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4분의 3분의 2분의 1 4분의 3분의 2분의 1 3분의 2 3분의 4가 됐죠? 밑에 4-8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ABC는 1과 9 사이의 정수입니다. 그때 세 순환소수 0.A땡과 0.0B땡과 0.00C땡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자, 뭐 쓰는 거예요?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나오면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치? 뭔데? 가운데의 제곱은 앞과 뒤의 폭과 같다는 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저 편 나오면. 그치?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니까 가운데 0.0b땡의 제곱은 0.a땡 곱하기 0.00c땡과 같습니다. 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야. 자, 이제는 힘드니까 분수로 바꿔야겠지? 순환소수의 여사는 분수로 바꿉니다. 자, 뭐분의 순환마디 1개 아닌가 1개 90분의 B의 제곱 응? 얼마? 9분의 A 곱하기 너는 순환마디 1개 아닌 거 2개 분의 C 이렇게 나오겠다. 자, 99 8100 90의 제곱 8100 똑같지? 따라서 뭐가 나오니? B제곱은 AC라는 걸 만족한대. 그때 이 수열의 사항을 구하라. 그러면 니를 구하면 사항이 나오겠지. 공개가 나올 테니까. 성민아. 아니 그러니까 실리스 좀 하지. 자, 이걸 만족하는 ABC 찾는데 이 범위에서 요거와 요거를 다 만족하는 ABC 정수인 ABC 찾는 거니까 뭐 한다? 직접 확인하는 거야. 따로 푸는 방법이 없으니까. A가 제일 작고 B가 가운데가 C가 제일 큰데 둘이 곱한 게 대제곱이야. 어떤 수가 있겠어? 잘 해봐. 제곱부터 해보자. B가 A가 1보다 크니까 A는 2부터 될 거고 B는 그러면 2는 안 되고 3부터 가능하겠지.
그럼 3부터 집어넣어봐. B가 3이면 9지. 그럼 둘이 곱해서 9 되는 거는 3, 3밖에 없지만 만족하는 건 없잖아. 됐지? B가 4면은 4의 제곱이 얼마 되니? 16이지. 16은 4, 4도 되지만 뭐도 돼? 2, 8도 되네. 그럼 2, 8 다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니? 순서 그 다음에 1하고 9 사이라는 조건 다 만족하니까 A, B, C는 이거 합겠구나 따라서 A는 2, B는 4, C는 8이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그럼 여기 뭐야? 0.A 땡은 9분의 2. 그 다음에 0.0B 땡은 90분의 4. 0.C 땡은 900분의 8. 얼마씩 계속 곱해지고 있어? 10분의 20 곱해지고 있고 10분의 20 곱해지고 있으니까 공비가 10분의 2다. 그럼 네 번째는 또 10분의 2니까 얼마야? 9,000분의 16이 되겠다. 이게 상황이다. 그럼 얘를 순환소수나트 내라고 해. 풍모가 되겠네. 자, 0. 소점 안에 몇 개? 풍모가 4자리고 보니까 소점 안에 4개. 근데 9가 하나고 0이 3개라면 순환마디는 하나밖에 없음. 됐지? 그리고 분자가 16이 보니까 전체에서 순환마디 아닌 걸 뺀 게 16이라고 해요. 그럼 00, 16 하면 안 되겠지. 16이면 16 빼기 1이 분자가 돼야 되는데 1, 7 해야겠지. 그렇지? 분자 17에서 순환마디 아닌 1을 빼서 16이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우리 찾는 답은 0.0017땡. 자, 순환소수는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이제 진짜 본 게임은 발전 이제 7번부터야. 7번, 8번. 넘기지 마! 넘기면 안 돼. 파악하다가 넘기면 뭐 그림 보고. 그지? 자, 이제는 토형수에서의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인데, 자, 역시 활용이니까 당연히 실험하는 등비급수 나올 거야. 실험하는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 등비급수 합은 1-공비분의 첫 장이지. 따라서 내가 주어진 문제에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첫 장과 공비 두 가지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문제의 구조는 매우 간단해. 주어진 도형성에서 첫 장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첫 장과 그리고 그 공비만 찾아주면 돼. 그렇지? 그러면 첫 장 공비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보자. 발전 예제 7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게 루트 2야. 그럼 당연히 뭐 이건 1이고 1이겠죠. 1대 1대 루트니까 직각 이등변. 자, 그때 누구야? OQ와 OP의 중점을 P1, Q1이라 줄 때 그걸 연결해서 P1, Q1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또 삼각형에서 또 중점을 P2, Q2라며 또 연결해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또 직각 삼각형에서 또 중점 찍어서 또 내렸어. 그럼 이 길이를 P3, Q3라 만들 때 그때 PQ, P1, Q1, P2, Q2, P3, Q3 다 됐을 때 그 합을 구하셔야 돼 있어요. 점점점 무한히 더한다. 급수지 급시. 급수인데 그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니? 짧아지지. 그치?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계속 길이가 변하잖아. 자, 수렴하는 등비급수는 도형이 계속 변해. 근데 어떻게 변하면 일정한 규칙 하에서 변한다고요. 일정한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면 동일한 규칙을 계속 반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길이나 넓이들은 일정한 비율로 변하겠지. 그치?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 무슨 비? 등비. 그때 만들어지는 길이나 넓이들은 뭘 준다? 등비수열을 만든다는 거야. 그런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뭐야 문제는?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직접 내가 공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유형에 의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시켜서 어떤 도형들을 만들어 가잖아? 그러면 100%다 뭐야? 일정 B로 크기가 변하는 등비 수열이 만들어지고 등비급수 문제가 됩니다.
그럼 뭐 필요해? 그 일정한 비 공기 찾고 첫 번째 만들어진 도형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만드는 첫 장이 누구야? PQ지? PQ 길이 얼마야? 1 1이야. 자 그럼 공비 찾아야 돼. 그럼 공비는 아까 말했지만 규칙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찾다 보면 규칙이 얼마큼씩 곱해지지 나온다 그랬지? 그럼 자 두 번째로 찾아보자. 여기 1이야. 중점 연결했어. 자, 이 수학교 내용 얘기했습니다. 자, 도형 문제에서 중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들이 다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올 때마다 선생님 정리해 줄 테니까 반드시 따로 정리하든지 머릿속에 때를 넣으세요.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보고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니? 자, 중학교 때 뭐 배웠냐?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어요. 뭔데? 어떤 삼각형에서 AB의 중점과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연결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PQ는 누구 길이에? BC 길이에 얼마가 된다? 중점 연결하면 2분의 1 된다. 왜? 중점 연결했기 때문에 닮은 위치 두 개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1대 2지. 여기도 1대 2니까 여기에 절반이 된다. 그리고 얘랑 뭐하다? 평행하다. PQ와 BC는 평행하다. 왜? 닮음이니까 이거 아까 크게 같지. 동의각이 크게 같으니까 둘은 평행하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얘기를. 자, 삼각형에서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연결하면 그때 연결되는 성분은 밑변과 평행하고 길이는 그 놈의 반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점 연결했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은 평행하고. 그치? 길이는 여기를 반이니까 여기 1이면 이거 얼마야? 1이야. 그 다음 다시 이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했으니까 이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거 얼마야? 4분의 1. 그러니까 이러면 계속 얼마씩 절반으로 주네. 따라서 공기가 얼마나? 공기 R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첫 장 A는 얼마다? 1. 그럼 공기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하네. 그럼 얼마 수렴한다? 1 마이너스 공기분의 첫 장 로 수렴한다. 이 길이 무한히 더하면 결국 그 합은 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네. 쉽지 그럼? 자, 공기 찾으려면 결국은 첫 장, 둘 장, 셋 장 구해보시면 나오는 건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봐봐. 변화하면 무조건 뭐야? 등비의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등비야. 그럼 등비인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굳이 셋 장까지 갈 필요 있니 없니? 없지. 첫 장과 둘 장만 있으면 이게 등비 수열인 거 알면 공비가 2분의 1다 바로 얘기할 수 있겠지. 굳이 셋 장 구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물론 여기서는 둘 장, 셋 장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상관없는데 뒤에 아까 살짝 넘겨봤잖아. 그치? 둘 장,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구하고 싶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다 등비이기 때문에 그냥 둘 장 구하는 데서 끝내도 돼. 첫 장과 둘 장만 구하시면 돼. 공이 바로 나오는 거야. 됐죠? 물론 좀 더 공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줄게. 자, 밑에 봐봐 이제. 자, 그림과 같이 자, OP1의 길이는 1이야. P1, P2의 길이는 3분의 2 OP1이니까 이게 얼마야? 3분의 2야. P2, P3는 P1, P2의 또 3분의 2니까 여기에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이야. 다시 이놈의 3분의 2니까 이거는 3분의 2의 세제곱이야. 자, 길이가 계속 3분의 2배가 되는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단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 그때 Pn n번째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는 어떤 점에 하나씩 갖고 와줍니까? 그 좌표를 구하는 얘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 만드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왜? 길이가 계속 짧아지니까 어느 하나의 점으로 수렴 하나로 Pn의 좌표의 극한을 구하는 얘기야. 그렇지? 자, 좌표라는 게 결국 뭐라고 돼 있어? X좌표, Y좌표로 구해져 있지? 그치?
따라서 좌표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 좌표의 극한은 x좌표, y좌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x와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 x만 볼 때는 x좌표의 변화만 보시라고요. y좌표의 극한 구할 때는 y좌표 변화만 보는 거예요. x좌표 변화는 무시하시고 둘 다 보면 헷갈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자. x좌표부터 보세요. 자, P1의 x좌표 얼마니? 1. 그지? 여기는 1이니까 x좌표 1이야. 자, P2의 x좌표는 얼마더니? 1이지. 변화가 있어 없어? B로 넣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P3의 x좌표는 얼마니? 그 1에다가 3분의 2의 제곱만큼 더 갔으니까 1의 x좌표는 얼마다? 1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냐? 그러면 n번째 x좌표 x는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는 변화가 없어. 똑같이 1이야. 변화가 없으니까 더하기 0 된 거지. 더하기 0 됐지. 두 번째 갈 때. 세 번째 갈 때는 다시 세 번째 들어간 x좌표는 1에다가 얼만큼씩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는 거야. 이게 P3 좌표라고 x좌표. P4 x좌표는 다시 더하기 0이지. 왜? 위로 갔으니까 x좌표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P4 x좌표야. 그 다음 P5 x좌표는 어떻게 되니? 다시 오른쪽으로 하겠지? 얼마가 되냐? 3분의 2에 세제곱이고 이쪽으로 하면 3분의 2에 4제곱이겠지. 이렇게. 다시 0이고 그럼 이걸 무한히 하가면 x의 n번째 x좌표의 극한이 만들어지겠지. 맞냐? 굳이 쓰면은 n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0과 3분의 2의 몇 승이 계속 번갈아가면 되지겠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끝나는 게 0에서 끝나냐 2에서 끝나냐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우리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 그것까지 따지면 굴 때린다고. n번째의 좌표를 n으로 표현한다면 그 극한을 구해도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끝나는 n이 홀수에서 끝나냐 짝수에서 끝나냐에 따라서 더해지는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쭉 해서 무한히 더한 게 결국 xn의 극한이 될 거 아니야. 됐지? 이 합 봐봐. 이 형태만 봐. 0은 어차피 기억으로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3분의 2의 4제곱은 9분의 4에 되는 거잖아. 뭐 이거? 뜬게 없어. 그치? 공비가 얼마? 9분의 4. 수렴 안 해. 수렴 한다. 얼마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설정으로. 9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9로 수렴한다. 아, x좌표는 계속 변해 가겠지만 점점 5분의 9로 가까워질 뿐이고 5분의 9를 넘지는 않겠구나. 그치? 두 번째 y좌표야. 역시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도 나열을 해보시면 규칙이 보인다고요. 자, y좌표 보자. 첫 번째 y좌표는 얼마니? P5 y좌표 0. P2 y좌표는 얼마큼 올라갔냐? 3분의 2만큼 올라갔어요. 그지? P3 y좌표는 변화가 없지. 옆으로 갔으니까 얼마큼? y좌표는 변화가 없어요. P4 y좌표는 다시 올라가서 얼마만큼? 3분의 2에 해당만큼.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갔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3분의 2에 5승만큼으로 가겠지. 그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면 결국 그들을 다 합친 게 쭉 있는 y 좌표가 되겠지. P점의 y 좌표. 자, 역시 무슨 0 답하면 3분의 2. 그러니까 너는 얼마야? 3분의 2에 세제곱. 너는 3분의 2에 5제곱. 얼마씩 곱해져 있어? 3분의 2의 제곱씩 계속 곱해지고 있지. 9분의 4씩 계속 곱해지고 있네. 공비가 9분의 4의 등비구수다. 그지? 공비가 9분의 4니까 수렴하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자, 이번에 첫 장이 얼마 되니? 3분의 2가 9분의 5분의 3분의 2 5분의 6. 그치? 따라서 무한히 계속되면 x좌표는 점점 5분의 9가 가까워질 거고 y좌표는 5분의 6에 점점 가까워질 거니까 따라서 P에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겠다? 5분의 9, 5분의 6이라는 점에 가까워지겠다. 됐니? 그래서
동시에 보려 하지 말고요. x좌표의 변화만 따로 놓고 보시고 y좌표의 변화만 따로 놓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변화가 없는 부분은 0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급수를 구할 때, 합을 구할 때 0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빼버리면 하나의 새로운 등비급수로 표현이 될 거라고요. 준비 벌써. 자, 이런 형태는 수능에서 잘 안 나옵니다.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다음 페이지 문제가 맨날 나오지. 도형의 모양만 바뀌면서. 자, 문제 길다. 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 길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주잖아.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림만 줄 수는 없으니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일일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솔직히 이거 안 보고 그림만 보고 풀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면서 어떻게 도형이 만들어진지 읽는 연습하시라고요. 그렇게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필요한 정보만 그래서 찾아서 그림하고 대입시키면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보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 그때 두 점 AB를 중심으로 AB를 반지름 하는 부채꼴을 그렸어. 4번은 그랬어. 4번은. 그치? 무슨 말이야? A를 중심으로 반지름 잡아서 이렇게 부채꼴 그린 거고 B를 중심으로 반지름 1로 잡아서 이렇게 부채꼴 그린 거야. 그리고 그 공통 부분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하나 그렸어. 부채꼴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그놈을 A1, B1, C1, D1에서 도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만들어진 사각형에 또 어떻게 하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잡아서 부채꼴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부채꼴 하나 그린다. 이렇게 얘를 떼서 그린 게 이거야. 부채꼴 그리고 부채꼴 그렸어. 또 공통분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려서 두 번째 만들었어. 그럼 거기 안에 생긴 또 정사각형에다 어떻게 해? 부채꼴 그리고 내부에 또 정사각형 넣었어. 그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점점점 작아지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도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반복해서. 그럼 이 도형들은 도형의 길이나 넓이를 뭘 만들겠다? 등비.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고 있으니까 등비수를 만들겠다. 그때 보세요. n번째 얻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그러면 그 SN의 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S1, S2, S3 해서 SN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가? 넓이가. 등비수를 이루기 때문에 등비수의 합이니까 뭐야? 등비급수를 구하는 얘기야. 이해되니?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도형을 만들었고 그럼 이 도형의 넓이나 길이들은 등비수열을 만들고 있을 거야. 그 등비수열을 이루는 모든 항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비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뭐만 겁니다. 등비하고 첫째 항구하기. 자, 그럼 항상 노트 보시라고요. 자, 첫째 항구하기다. 자, 첫째 항 구하기를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야? 도형의 성질들을 잘 다룰 수 있냐 이거야. 잘 이용해 볼 수 있냐 이거야. 자, 첫째 항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자, 수단과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놈의 사각형 넓이 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도형의 정체는 뭐다?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 한 변의 길이에 최고. 그치? 그럼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네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구할까를 고민하시죠. 어떻게 구할까? 이게 어떤 사각형이야? 이 정사각형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지.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 이 부채꼴에 내접하게 만들었지. 부채꼴의 모서리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 성질을 충분히 활용해야겠다. 보조선 잘 꺼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래? 마음에 드는 보조선 있습니까? 부채꼴을 그린 이유가 뭐야? 부채꼴에서 중요한 게 뭐니? 부채꼴에서 중요한 거? 당연히 반지름. 왜? 이렇게 다 하고 항상 뭐야? 반지름 길이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이 각. 그치? 부채꼴의 좀 중요한 두 요소는 반지름과 중심각이야. 그치? 그럼 여기도 이 사각형을 만들기 전에 부채꼴을 먼저 그린 이유는 뭐니? 부채꼴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주는 거야. 무슨 성질? 반지름 1이잖아. 그럼 난 알지. 어디도 1이라는 얘기야. 이렇게도 1인 거야. 맞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1이야.
그럼 저 1이라는 걸 가지고 뭐 할 건데 나는 궁금한 거야. 이런 한 변이 필요하죠. 뭐랄까? x부터 그치? 그러면 여기는 아니면 이따가 좀 쓸 수 있겠네. 계산. 여기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이만큼 A, B1의 길이 표현하면 피타고라 중 있으면 거기서 x를 나와서 구할 수 있겠지. 자,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야 돼? 토요 문제는 늘 알겠지만 선생님 방금 알려주면 아 맞아 그래 이해 안 될 수는 없어. 근데 내 혼자서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야 여기를 x로 뒀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얼마야? 여기도 x야. 여기가 x인데 나는 이 길이가 아니라 요만큼 길이가 필요하다고. 요만큼 x면 그럼 요만큼 길이 많이 되겠네? 요만큼 어떻게 표현하냐? 그렇지. 이 전체가 얼마야? 1이지. 가운데 요 부분이 얼마야? x지. 그러면 남는 요 부분과 요 부분 합친 게 얼마야? 1-x지. 전체 1, 가운데 x 빼고 남으면 이 둘의 길의 합은 1-x야. 근데 이쪽과 이쪽에 남은 게 어때? 이게 똑같지. 얼마야 이거? 2분의 1-x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얼마 더하면 x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x 더하기 x는 2분의 2x니까 2분의 1 플러스 x가 되겠지. 됐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생각해도 돼. 어차피 반이 얼마야? 반 딱 쪼개면 이만큼 2분의 1이지. 이만큼 얼마야? 전체 x의 절반이니까 2분의 x 2분의 1 더하기 2분의 x 자 그치? 그러면 자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얼마 되니? 1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x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2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하고 있습니다. 1은 x제곱 더하기 4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 자 4 곱합니다. 4는 4x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5x제곱 플러스 2x 샥 놓으면 마이너스 3은 1, 5, 1, 3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5분의 3 변액이니까 마이너스 1 될 수는 없지. x 얼마다? 마이너스 3 한변액이 얼마다? 3 그럼 첫 장, 첫 번째 넓이는 S1은 얼마다? 5분의 3의 제곱 25분의 9가 우리가 찾는 첫 번째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공비 구해야 될 차례인데 공비 아까 어떻게 구했어? 아까는 첫 번째 구했으니까 두 번째만 구하면 얼마 곱했는지 알아서 공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두 번째 넓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한 사각형 넓이 지금 얼마에서 보여줬어 지금? x가 5분의 3이지. 그러니까 5분의 3짜리 정사각형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거 5분의 3이고 그걸 y로 두고 이거는 뭐야? 2분의 1 플러스 y로 두고 또 비타를 통해 써주면 또 한 변이 나오겠지. 그치? 자, 승민아, 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항만 구하시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얼마큼 곱해졌는지 알면 공비가 바로 나오는 거야. 등비고 쓰면 되니까. 그치? 잘 안 되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는데 자, 앞으로 분명히 이 부분을 마스터하자 그랬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 공비를 구하기보다 자, 공비는 뭘 가지고 구할 거냐면 닮은 비 가지고 구할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형들을 일정한 비율로 작아진다고 했지.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면 그때 만들어지는 도형들이 다 무슨 도형이겠어? 닮은 도형들이 되는 거라고요. 닮은 이 상태에서 크기가 일정하게 작아지는 도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도형끼리 뭘 구하면 돼? 닮은 비를 구하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 공비를 구할 수 있겠다. 자, 닮은 비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닮은 비 도형의 길이비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입니다. 그치?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야. 닮은 비 뭐라고? 길이비라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슨 비야? 뭘 구하고 있어? SN이. SN이 뭐니? 넓이는 SN이 그랬지?
그럼 그때 공비는 닮은비를 쓰면 공비가 되나? 안 돼요. 뭘 써야 되니? 넓이비가 바로 공비가 됩니다. 그럼 닮은비를 통해서 우리가 넓이비 구하는 방법 기억나나? 닮은비를 제곱하면 넓이비가 되는 거지. 혹시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부피비는 닮은비를 몇 제곱하면 돼? 3제곱하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급수가 길이에 대한 합이라면 닮은비가 바로 공비가 됩니다. 근데 주로 넓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넓이에 대한 등비급수 문제에서 공비는 넓이비를 통해서 구해서 공비는 뭐가 되니? n제곱분의 n제곱이 바로 멋있는 공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두 번째 구하는 게 쉬워 보이겠지만 아니야. 장기로 봤을 때는 닮은비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셔야 돼. 두 번째 구하는 게 되게 골 때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첫 장은 내용 삭 찍을게. 괜찮지? 이번에 3이라고 했지. 자, 봐봐요. 닮은비야. 그럼 누가 누구 닮은비니? 요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것과 두 번째 만들어진 색칠한 부분에 닮은비 구하면 되는 거야. 맞죠? 여기서 한번 두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팁. 야, 우리가 어떤 큰 상자에 공이 하나 들어있어. 꽉 맞게. 그 다음에 좀 작은 상자에 공이 꽉 맞게 들어있어. 공이니까 두 분은 닮은비겠지, 그치? 두 공의 닮은비를 구하고 싶어. 그치? 그럼 두 공의 닮은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반지름을 재야 되잖아. 공을 찢어서 반지름 잴 거야. 그치? 혹시 어떻게 되지? 상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 굳이 공을 가지고 닮은비를 안 재도 되는 거지. 상자에 닮은비 구하면 되겠지. 공이 상자에 딱 맞게 들어있으면 결국 공이 2배라면 상자도 2배일 거고 공이 3배라면 상자도 3배겠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어떤 두 도형의 닮은비를 구하고 싶으면 딱 해당되는 그 도형의 닮은비를 구해도 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의 닮은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꼭 해당 도형이 아니라 그 도형이 만들어지는 동일한 영역의 닮은비를 얼마든지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즉 구하기 쉬운 쪽으로 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그럼 이거 5분의 3이면 두 번째가 여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두 번째하고 구하는 게 편하겠지. 그치? 근데 이미 나는 뭘 알고 있어? 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애초의 도형이 누구야? 바깥에 있는 도형. 이 큰 정사각형이지. 이 길이 얼마인가?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놈의 바깥쪽 사각형은 너지. 이 길이 얼마야? 이거야, 얼마야? 1분의 3이지. 그럼 이 큰 사각형과 이 작은 사각형의 닮은비가 1대 5분의 3이지. 그럼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도 이거 대 이거는 얼마야? 똑같이 1대 5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미 구한 거 가지고 충분히 닮은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써 이거끼리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우리가 두 도형의 닮은비 구할 때 꼭 해당 도형이 아니라 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같은 부분의 길이비 구하면 얼마든지 닮은비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구하기 쉬운 쪽으로 구하시라. 그럼 닮은비는 얼마야? 두 번째는 공비 구하기. 자, 닮은비는 몇 대 몇? 1대 5분의 3이 닮은비.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야? 넓이에 대한 등비급수니까 공비는 넓이가 돼. 그치? 넓이가 몇 대 몇인지 알아. 넓이가 얼마큼 되는지 알아. 그럼 제곱비니까 1대 25분의 4되겠지. 그럼 공비라는 거는 너분의 너가 되니까 따라서 공비는 얼마 되니?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자, 따라서 급수의 합은 공비가 25분의 오니까 수렴 안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고요. 25분의 16분의 25분의 9니까 16분의 9가 우리가 찾는 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면 자, 도형의 넓이와 관련된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결국 수렴하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첫째 항과 공비에 대한 정보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첫 장은 문제를 읽으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치? 두 번째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는다. 닮은 비를 구한 다음에 넓이의 경우에는 그 제곱한 게 넓이 비를 통해서 공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닮은 비는 꼭 해당 도형이 아니어도 괜찮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내용 보면. 근데 뭐 문제가 말씀을 쉽지는 않지. 도형이 계속 모양이 바뀌니까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자, 남은 두 개 문제도 마저 해볼게요. 4-10번. 자, 일단은 너네가 이 문제들 그림을 보고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 두려우면 시도도 안 나, 엄두도 안 난다고요. 부딪혀봐야지. 첫 번째 보자. 자, 첫 번째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다. 그 넓이를 S1. 어우, 첫 장 뭐야? 그래, 있네. 두 번째, 여기에다가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이 몇 개 생겼어? 4개의 삼각형이 생겼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찍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찍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찍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어서 안에다 연결하면 또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대. 그걸 S2라고 그래요. 다시 대각선을 찍은 다음에, 대각선을 찍은 다음에 무게중심 찍어서 또 정사각형 만들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만들어진 넓이를 SN이라고 하네. 정사각형 넓이를. 그 SN의 합이니까 급수의 합이야. 일정한 비율로 정사각형이 작아질 거니까. 이 넓이들은 등비수열이를 끄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급수 문제다. 첫 장과 비슷해. 자, 그럼 첫 장 1. 첫 장 찾기. A1 얼마다? A1 엔지 이선은 S1이지? S1 얼마야? 그렇죠. 정성은 맞추시오. 됐지? 두 번째 뭐 찾는 거야? 공비 찾는 거야, 공비. 공비 찾기 해서 뭐 찾자? 닮은 비. 닮은 비. 그러면 이거 3.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 구하면 되겠다. 됐죠? 이게 3이니까 두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면 돼. 닮은 비니까. 자, 두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이거 뭐야? 무게중심. 무게중심 말 안 해도 알지, 그치? 무게중심 어떻게 만드니? 삼각형에 세 중선의 교점이야. 삼각형 있으면 중선이 뭔데? 밑변의 중점과 꼭점 연결하는 게 중선. 중점과 꼭점 연결하는 게 중선. 중점과 꼭점 연결하는 게 중선이야. 이게 뭐야? 무게중심치가. 따라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반드시 대면을 만다. 2등분 하게 돼 있어. 표시 없어도 2등분이야. 됐지? 두 번째,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뭐야? 무중심. 길이가 몇 대면? 중선을 2대1로 내보낸다는 거. 그치? 무게중심에서는 저게 제일 많이 써요. 무게중심 뭐라고요?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무게중심 지나는 선들은 다 무슨 선이야? 중선. 그치? 대변의 중점을 지나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 머리에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주어진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어서 내가 아는 거니까. 그치? 여기도 봐봐. 지금 무게중심이라는 특별한 점을 줬어. 그럼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야지만 이 한 변의 길이가 구해진다고.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아니 무게중심의 선이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고요. 무게중심에서 항상 어때? 꼭지점에서 하나 꼭점에서 무게중심 지나서 반대쪽까지 날아가야지 이게 무게중심에서 여기야. 중선의 역할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거 뭐라고 이렇게. 그러면 자, 요 길이 얼마라고? 3이지. 그럼 이 길이 얼마니? 2분의 3이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야? 2분의 3인 거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어디니? 여기까지 나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각형과 관련된 요 길이만큼만 필요하지. 요 길이만큼만. 얼마야? 2대 1이야. 이 전체의 3분의 2만 챙기면 되는 거야. 2분의 3의 3분의 2니까 얼마 되니? 이만큼 1 되겠네. 됐죠? 여기 1이야. 여기도 당연히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 1은 얼마니?
1대 루트 2가 그럼 두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 그럼 다음 한 변은 몇 대면? 3대 루트 2. 우리가 찾는 거는 넓이에 대한 거니까 공비는 넓이 b가 공비가 되겠다. 제곱 b 9대 2. 따라서 공비는 얼마다? 9분의 2가 공비가 되겠다. 앞에 게 9있고 두 번째가 2로 나왔으면 9분 2가 곱해져야지 되겠지. 됐습니까? 끝났네. 따라서 4번. 공비가 9분의 2로 수렴한다. 1 마이너스 2분의 7장 9분의 7분의 9 7분의 63이 됐죠? 그림이 그림이 그래요. 자, 질문 좀 어렵다. 기본적으로 원이랑 부채꼴이 걸려 있으면 반듯한 사각형이나 사각형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요. 자,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사각형이야. 2루트 3, 2루트 3, 2루트 3이야. A1, B1, C1은 이등분선. 요 놈의 각의 이등분선 날리고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날렸을 때 그 만난 점을 A2라고 그러네. 각의 이등분선 날리고 각의 이등분선 날렸어. 오, 정사각형인데 60도, 60도, 60도인데 이등분 날렸으니까 이거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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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A2, B1을 지름을 해서 반원을 그리고 A2, C1을 중심으로 지름을 해서 반원을 그리고 그때 삼각형하고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대. 그 색칠한 여든 도형을 R1이래. 이런 모양, R1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만들어진 삼각형 여기다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 날리고 반원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R2. 또 어떻게? 요 밑에 삼각형에다 또 조그맣게 정사각형 만들어서 또 반 날리고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결국 일정한 규칙을 반복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들은 계속 같은 모양을 하면서 크기만 작아지고 있지. 모르겠다. 등비수요. 그치? 마지막에 들어져 있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합을 SN이래. 자, SN 봐라. 하나의 넓이가 아니고 마지막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은 R1. 여기 그려진 거. 색칠되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래. 그럼 이걸 다 합쳐야지 색칠된 부분의 넓이지. 이미 SN 자체가 합이지. 이게 첫 번째 그려진 R1 그림, 이게 R2 그림, R3 그림 계속 그리다 보면 안에 그림이 계속 누적해서 다 그려져 있겠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전체를 SN이라고 했으니까 SN 자체가 이미 안에 그려져 있는 등비수열들의 합 자체야. 그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을 구한 거니까 이는 극한의 활용 문제가 아니고 급수 문제야. 이해되니? SN 자체가 합으로 정의되어 있잖아. 합의 극한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앞에 표현 보세요. 앞에는 시그마 Sn이지. 이때 S는 뭐야? 이때 S는 마지막에 그중에 한 개의 넓이가 Sn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다 차례로 더한 거니까 등비급수의 합이 되는 거고. 얘는 Sn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Sn을 여기 그려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SN이라네. 그러면 이 SN 자체가 이 등비수열이라는 각도형의 넓이의 합을 계산한 거고 그 합을 n을 무한대로로 극한을 취했으니까 이게 등비급수의 합. 그치? 됐습니까? 표현이 앞에 거랑 다르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의미를 뜯어보면 결국은 넓이들, 만들어지는 넓이의 전체 합의 극한이야. 됐죠? 응. 자, 합의하니까 똑같아. 등비급수의 한 문제야. 그럼 뭐 해야 돼? 첫 장과 공비를 구하셔야 돼. 첫 번째, 첫 장은 어디야? 자, 첫 장은 또 만만치가 않다. 첫 번째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 어떻게 보여야지? 호가 뭔지 알지? 호. 부채꼴에서 이 곡선 부분이 호지.
포함된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부채꼴 넓이를 가지고 구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도형의 넓이가 반듯한 부채꼴이 아니더라도 이런 도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부채꼴 호가 포함된 이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부채꼴을 잘라서 나눠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안 잘라준다고 저처럼 안 잘라주더라도 이런 원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도형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야? 네가 부채꼴을 만들어서 부채꼴 따로 그 나머지 따로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고. 기억하세요? 호가 포함된 도형은 반드시 뭐야? 부채꼴을 만드셔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모르겠다 하지 말고요. 봐봐, 지금 이 도형 보니까 반듯한 직선인데 이게 호지. 호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부채꼴이냐? 아니잖아. 호가 포함된 도형을 구하려면 부채꼴을 만드셔야 돼. 부채꼴은 뭔데? 아니, 중심을 찍고, 그치? A to B원의 중점이 중심이 될 거니까. 중심하고 했는데 얘가 부채꼴이야, 얘가 부채꼴. 부채꼴 따로 구하고 나머지 삼각형 따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한 번에 못 구해. 됐지? 그럼 첫째 항은 내가 주어진 도형을 이런 부채꼴하고 더하기 이런 삼각형으로 나눠서 구할 거야. 됐지? 자,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되니? 반지름과 중심각이 필요하지. 자, 이런 반지름 얼마겠어요? 반지름. 당연히 지름 알아야겠네. 자, 이거 얼마겠어요? 아까 이게 정삼각형. 각의 이름 쓰니까 몇 도 몇 도? 30도, 30도지. 무슨가? 특수가 활용하려면 직각하면 직각상 만들어줄게. 좀 어디냐? 자, 이 길이가 얼마나 3단의 길이가? 2루트 3. 절반이잖아. 얼마야? 이만큼 루트 3이야. 맞지? 그럼 특수가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의 관계가 있지? 그럼 이게 루트 3이니까 이게 얼마야? 1. 여기는 얼마야? 전체. 2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 2고 따라서 부채꼴의 반지름 얼마 되겠네? 1이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해? 중심각 필요하다고. 부채꼴의 중심각 한번 생각해보자. 중심각. 여기는 요가 얼마겠어? 하냐? 여기 몇 도로 갔어? 아까 몇 도? 그만큼? 30도. 그치?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지, 삼각형.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럼 여기 30도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야? 30도. 30도니까 이거는 얼마 됐으니까? 60도. 맞지?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그 외곽의 크기랑 같지? 60도. 그럼 중심각 60도니까 부채꼴 넓이는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R이 얼마야? 1이지?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부채꼴 넓이는 파이 R제곱 곱하기 전체 분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나와.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니? 저 삼각형 구합니다.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 아까 무슨 삼각형이었어?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얼마라고 써 지금? 1. 여기도 얼마야? 1이지? 반지름 1이니까 여기도 1, 여기도 1. 맞죠? 그 다음에 중심각이 얼마니? 저쪽이 60도니까 이거 얼마야? 120도지?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 이런 거 있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 맞나? 6분의 8 더하기 사인 120이 얼마예요? 사인 120은 사인 20과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4분의 3이 이게 첫째 항이야? 아니지. 그런 다음에 그게 몇 개 있어? 반대쪽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전체가 곱하기 전체가 곱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 자, 이게 첫째. 힘들지?
기본이야? 요 정도 수준 나와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되니? 공비. 자, 공비 찾으려면 뭐부터 봐라? 닮은비부터. 자, 우리가 찾는 도형이 이런 도형의 닮은비지만 이 둘의 닮은비를 직접 구하기보다 뭐 하자? 둘러싸고 있는 별의 길이 구하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정사각형 알고 있으니까 이 정사각형과 그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것도 닮은비가 되겠네. 맞나요? 원래 있던 정사각형과 새롭게 만들어진 정사각형, 두 번째 정사각형의 닮은비를 구해도 되겠다. 그게 편하겠다. 그럼 이 한 별의 길이는 얼마야 지금? 2루트 3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별의 길이 구하시면 되겠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한 별의 길이? 특수과학 충분히 이용하셔야지. 자, 이 한 별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아까 이 길은 구했지. 높이. 얼마냐? 2대 1대 3은 여기는 얼마였어? 1이었잖아 지금. 그치? 여기는 얼마야 지금? 1이지. 그 다음에 이 각이 몇 도겠어? 30도. 30도. 몇 도? 60도. 왜 정사각형이잖아 이거. 정사각형. 역시 왜 특수각이니까 2대 1대 3이겠지. 2대 1대 루트 3. 그럼 루트 3 나누면 되겠네. 넌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고 거의 두 배니까 는 얼마야?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 이게 우리가 찾는 정사각형의 한 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라고 합니다. 됐죠? 따라서 닮은비는 몇 대? 2루트 3대 루트 3분의 2. 자, 루트 3 곱할게. 루트 3 곱하면 6대 루트 3 곱하면 2. 얼마다 닮으면 3분의 2.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넓이를 보이겠다. 넓이는 제곱되니까 얼마다? 네. 따라서 공비는 얼마다? 네. 수렴하지 그지? 세 번째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의 칸, 즉 분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그러면 정리하는 거. 됐나요? 자, 세 번째 거는 조금 어렵다, 그지? 조금 어렵다. 뭐가 어렵나? 아, 이거는 쉽잖아, 그지? 이거 쉬워. 뭐 찾는 게 힘들어? 첫째 항과 공비. 사실 첫째 항 해결하면서 웬만한 길이나 이런 것도 각이 다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비 찾는 거는 조금 쉬워. 첫째 항 찾는 게 은근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왜? 도형의 모양들이 쉬운 모양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진짜 맞다. 너네가 뭐 어떤 수능 기출 문제를 풀지 모르겠지만 은행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등급에서 하는 문제를 풀려? 이거 큰일 나. 온갖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들이 다 만들어져 나올 거야. 근데 자 일단 쫄지 않고 겁먹지 않는 게 먼저야. 알겠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막히는 게 급수 부분을 막혀서 모르겠니? 아니야. 도형의 넓이나 길이 구할 때 관련된 도형의 성질을 못 써먹었어. 또는 성질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막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지? 이 도형의 문제를 풀 때 관련된 도형이 어떤 성질을 써먹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 이런 성질이 있었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성질이긴 했지만 이 문제에 그걸 미처 생각 못했어. 근데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그 성질을 가져다 써야 돼. 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비슷한 도형들이 나왔을 때 애먹지 않고 풀 수 있는 거야. 답 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마지막에.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된 도형 성질 나오면은 제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아니면 따로 어디 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정리를 하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도형 성질들 우리가 여러 획도안을 걸쳐서 많은 내용들을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 대비하면서 문제들을 풀면서 다양한 도형 문제를 보다 보면 결국은 쓰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적당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맨날 쓰는 게 주로 나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 딱딱 하시면 굳이 지금 와서 중학교 거나 고1 거 복습할 이유가 없어요. 나올 때만 제대로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책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는 부분들이야. 선생님 경험에서 얘기하는 얘기야. 내가 구해야 되는 도형을 봤는데 그 도형에 이런 곡선 부분이 있어. 원의 일부가 딱 포함이 돼 있어.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원의 중심 찾아서 부채꼴부터 만드셔야지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도형에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니? 내가 적당하게 보조선을 넣어서 잘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저는 보조선을 긋는 기준들을 찾아가셔야 돼. 이럴 때는 보조선 이렇게 긋고 나중에 한번 뭔가 관련돼서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줄 텐데, 그렇지? 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이 훨씬 더 쉬워. 왜? 원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게 뻔하게 보이는. 보조선도 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삼각형에서는 힘들지. 원은 뻔해.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정리하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급수까지 마쳤고, 사실은 지수함수와 요함수 북한도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맨날 많이 걸리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 뭐 해야 되니?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그지? 그 다음에 숙제한 거 그런 사람은 만사하시고, 질문 있는 거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난 시간 배운 거에 대한 테스트가 날아갈 거예요. 테스트 푸시면 돼요. 그치? 오답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이 끝난 친구들은 1테스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숙제하시면 되고. 자, 오늘 숙제는 뭐가 되니? 숙제는 자, 밀리지 마라. 자꾸 밀리면 나중에 답 없다. 숙제는 어디까지? 39쪽까지. 라이트센 39쪽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